설명을 우리가 하고 있었죠? 문제 파악하고 이제 보기 중 옳은 것은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 보면 t는 2분의 5에서 광원과 물체의 속도가 같아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됐지? 네, 속도를 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위치 함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했을 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출발이야. 무엇이냐면 요거 자체를 수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이만큼의 거리는 이 물체, 광원이지, 광원이 존재하는 그 자리의 좌표값이랑 x1이라고 씁시다. 똑같게 된다. 그래서 x1이라는 것을 4-2분의 1t 됐어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를 위치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쟤를 미분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이제 속도는 무엇이 되는 거냐? 여러분들 속도는 무엇이 되는 거냐? 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미분했으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위치함수가 필요하다 이거고, 얘들아 거리하고 위치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대상이야. 같은 것이 원칙적으로는 아니라 이런 얘기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우리가 물리 공부해 본 적이 조금 오래됐으니까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거리하고 위치는 그냥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표현한 거고.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왼쪽 자리 정도에 너희들이 봤을 때 오른쪽인가? 오른쪽 끝쪽 자리에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위치의 개념. 됐어요? 그렇지? 그래서 어떤 한 시각에서의 위치를 그러니까 위치를 얘기할 때는 어떤 한 시각 단위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제 거리는 무엇이냐 얘들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그 이동량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어떤 이건 시각 단위가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구간 단위로 얘기하는 게 거리인 거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완벽히 똑같은 개념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거리가 이렇게 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역시 수직선에 지난다라고 하고 얘를 원점이라고 해두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원점이라고 해두면 이 거리 자체가 결국엔 이 친구의 뭐가 될 수가 있다. 좌표. 그러니까 곧 위치가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쓰이고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B의 좌표 x2 됐습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 그 x2는 무엇이 되는 거니 얘들아?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 플러스 1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뭐하면?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겠죠. 오케이? 그럼 그 속도는 무엇이냐 얘들아? 속도는 미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니? 2t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답을 해볼까? 기억에서는 이제 속도가 2분의 5에서 속도가 같아진다 이렇게 돼 있지. 맞니? 그래서 여기 2분의 5에 t가 얼마일 때? t가 2분의 5일 때 속도를 대답해보면 2 곱하기 2분의 5 빼기 2분의 얼마? 11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5 빼기 2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t가 2분의 5일 때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사실상 대입할 t 자리가 없어서 언제나 늘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바와 같이 t가 2분의 5일 때 속도가 어떠니? 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1로서.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기억의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그쵸? A와 누구 사이에? C 사이에 거리가 얼마인 순간은? 3인 순간은 2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와 C 사이에 뭐가? 거리가
3인 순간은 2번이다. 자, 그 A와 C 사이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거리가 얼마인 순간이 3인 순간이 2배다, 2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거리 자체를 구해낼 수 있어야지 이 문제에 원하는 또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이 거리 자체를 잘 대답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됐지? 그래서 이 거리 자체를 잘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선생님이 약간 좀 짱구를 써서 디귿에 보면 C의 가속도는 얼마나라고 돼 있어요? 1이다 라고 돼 있죠? 맞니? 그 가속도는 무엇을 미분해서 얻을 수가 있는가? 속도를. 그래서 속도는 위치를 미분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디귿에 보면 어차피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 되니 얘들아?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해됐어요? C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잔머리를 좀 잠깐 써서 이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네. 여러분들 여기를 그냥 X축이라고 합시다. 괜찮겠어? 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를 무슨 축이라고 할까? Y축이라고 합시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 C의 좌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고 한다면 잘 몰라 일단은 C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지. 다만 X축이 있으니까 Y좌표는 얼마겠고? 0이겠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X좌표는 어떻게 되겠니? 모르겠죠? 됐죠? 모르는 친구를 잠시 A 정도라고 하도록 합시다. 됐어요? 아, 불안한데. A라고 하자. 됐죠?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오케이. 문제가 너무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 눈빛들이 정말 별로 좋지가 않아. 근데 저희가 2대 1이랑 1이잖아요. 비율로 해서 비율로 해서 하면 안 되냐고? 네, 비율로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는 할 거야.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여기 지금 거리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지? 4-2분의 1t라고 돼 있지. 이해되니? 그다음에 여기 거리가 뭐라고 돼 있니?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 플러스 10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이때 여기에 보이는 대로 이 각각의 거리를 얘기할 때 미지수 t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그림처럼 저기서부터 이 b까지의 거리가 요 a까지의 거리보다 늘 멀다라고 확신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 섣부른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요 위치가 조금 서로 뒤바뀔 수도 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물론 그거에 대한 판단도 직접 할 수가 있어. 그거에 대한 판단도 직접 할 수가 있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요거 자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어떤 게 더 큰지를 이렇게 따로 한번 판단을 추가로 하여서 확신을 좀 얻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저기 4-2분의 1t 저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 플러스 10 됐어요? 그럼 여기 이제 8이거든? 여기 x t절편이 되니? 그 다음에 저거는 꼭지점이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11의 제곱이야. 빼기 4분의 11의 제곱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10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t 마이너스 4분의 1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빼면 10 빼기 4분의 16분의 100 11이 아니라 121 됐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걸 보면서 t 마이너스 4분의 11 제곱해서 요거 이제 계산해서 16분의 160 마이너스 121이니까 얼마니? 16분의 39?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니, 얘들아? 오케이? 그걸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표시를 하는 거야. 표시를 해서 여기 2분의 얼마이지? 4분의 11. 4분의 11이 어떻게 되겠니? 4분의 11이면 대략 얼마죠? 3이 안 되는 값이네? 3이 안 되는 값이니까 3이잖아요. 여기 지금 4분의 11이 있다. 이 좌표 여러분들 여기다 찾아서. 오케이? 물론 여기에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 직선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이 참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여기서부터 보이는 여기 어떤 순간에서는 얘가 더 이제 길이가 짧은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얘가 더 길이가 큰 거지. 물론 이걸 이제 조사하는 데 있어서 4분의 11에 대한 어떤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얘네 두 개를 조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 만약에 위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항상 또 제가 또 큰 게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생각해야 될 변수가 해결은 가능한데 있잖아. 많다 이런 얘기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해결은 가능한데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런 쪽의 방법도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필요한 것은 위치, 곧 무엇이냐 얘들아? 좌표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좌표 체계를 들여서 좌표를 찾아내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또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아니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약간 좀 또 다른 형태의 짱구를 굴리거나, 알겠어요? 또 다른 형태의 짱구를 굴린다 라는 소리는 이런 건 또 돼. 좀 얘기가 나오니까 참 다양하게 풀어주게 되는데, 됐어요? 얘기가 나오니까 다양하게 풀어주게 되는데, 짱구는 이런 방법으로도 굴릴 수가 있어. 어떤 방법으로도 굴릴 수가 있냐면, 어쨌든 말이야, 선생님 말하는 거, 요 위치하고 요 위치가 이제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A가 왼쪽, B가 오른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 맞니?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짱구를 좀 굴리면 이런 방법도 통하긴 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다 직각삼각형을 구하면 2대 1인 건 역시 마찬가지야.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도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겠지. 이해됐니? 요 길이의 B가 2대 1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A, B의 위치하고 크게 상관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평행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가서 모양이 정리된다라고 해도 여기하고 여기는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어찌됐든 A하고 B 중에 어떤 게 더 오른쪽에 갔느냐고 무관하게 A에서 B까지의 비율과 B에서 C까지의 비율은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니은을 풀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이거야. 됐어? 언제나 A에서 B까지의 비율과 B에서의 C까지의 비율은 몇 대 몇이므로? 2대 1이므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2대 1이므로. 됐죠? 오케이?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A에서 C까지의 길이가 3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알겠어요? A에서 B까지의 길이도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던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됐어요? 여기에서 2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그건 어떻게 알아보느냐? 얘들아, 여기 2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의를 하셔야 돼요. 뭘 주의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이게 길이가 하필이면 2잖아. 맞아? 이게 길이가 2면은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2가 되려면 이게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일은 없겠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선생님 그럼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처음에 설명을 했었던 것 같네. 이해됐어? 그래서 너희들 초기의 질문이 2대1임을 이용해서 A에서 C까지 여기 길이가 3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요 길이는 2가 돼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여기 위치가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맞는 얘기가 된다. 일단은. 선생님 말 이해하고 있니?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풀면 되겠네. A, B가 2려면 A의 위치 하고 B의 위치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 얘들아? 같아야 된다. 그렇죠? 오케이. A의 위치하고 B의 위치하고 어떻게 되니, 얘들아? 같아야 된다. 그럼 A의 위치하고 B의 위치하고 같아야 되는데 A의 위치가 어떻게 되죠? A의 위치가 어디였니? 4-2분의 1t였죠. 아까 확인해보니까. 그 다음에 B의 위치는 뭐니?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 플러스 12였죠. 그렇죠? 확인되고 있니? 자, 그럼 요거를 풀어보도록 하시면요. 자, 오른쪽으로 넘기면 t제곱이고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 빼니까 10t죠. 10t 2분의 10t 오케이? 2분의 10t니까 5t 이렇게 되겠고 4가 넘으면 플러스 얼마?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 되죠. 됐어요? 그래서 t 값은 뭐하고 나오니? 2하고 3이 됩니다. 그래서 t가 2하고 3이면 a, b의 길이가 2가 되는 거겠고 됐어요? 언제나 비율은 2대1로 일정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나 비율은 2대1로 일정해야 되니까 A에서 C까지의 위치가 즉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3을 만족하게 되겠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번 니은 문제 보기가 뭐였지 얘들아? 순간은 2번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거 맞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는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뭐가? 이게 일직선상이 돼가지고 직각삼각형이 나와서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직각삼각형이 돼서 나와서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가 여기가 2이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일직선이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 얘기를 한 거지. 아, 저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예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됐어? 요 거리가 2가 나오기 위해서 이런 직각삼각형이 유지되는 상황 형태에서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A하고 B하고의 위치가 같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지. 아, 저 선이 항상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게 안 나온다 이런 얘기지. 2가 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이 좀 잘못 푸는 경향이 있어. 잘못 푸는 경향이 있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애시당초 좀 더 진짜로 저 거리를 좀 염두에 놓고 문제를 접근했으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었어. 오케이? 여기 자체의 거리가 얼마가 되니 얘들아? 최대가 얼마? 아니 여기 자체 요 거리가 얼마지 얘들아? 3이지 최소가. 맞지? 그럼 A에서 C까지의 거리가 3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세 개가 일직선 위에 놓여있는 그 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를 보면서 미리 좀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서 풀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모르겠어? 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최소가 얼마라고? 3이야. 그 3은 언제 나오지? 각각의 수선의 발이 이렇게 그어서 일직선 상태로 연결됐을 때 나오지. 맞니? 그럼 반대로 돌려보면 나머지 모든 상황에서는 이 길이보다 다 어떤 거니 얘들아? 큰 거지. 그게 무슨 얘기니? A가 여기 있을 때 C의 위치를 조금만이라도 움직여보면 길이가 다 3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크게 나타나는 거지. 맞니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참고해 놨으면 A에서 C까지의 거리가 3인 순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양쪽으로 수직인 이런 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빨리 풀 수 있었어. 선생님 지금 돌이켜보면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돌이켜보면 이렇게 좀 더 빨리 풀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각각의 평행석의 수직인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거리가 3이 되려면.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당연히 B이고 여기가 당연히 C여야 되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지. A의 위치하고 B의 위치하고 어때야 되는구나. 같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아, 그렇게 되는 상황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지만 위치가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야? A랑 B의 위치가 같다 이거지. 잘 이해해봐. A와 B의 위치가 얼마로 같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깝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지 멀리 나타나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A랑 B랑 위치가 같다란 말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게 어느 위치가 되든지 간에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야? A의 위치하고 B의 위치하고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라고 압축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요렇게 기억해두면 훨씬 더 편하겠다. 요렇게 기억해두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A랑 B랑 C랑 셋 다 같은 순간이 두 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거 뭐 설명하다 보면 자꾸 길어지네? 이거 어차피 이게 광원이니까 A랑 B만 위치가 같아도 C는 오토매틱으로 갖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어찌됐든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C는 어쩔 수 없이 위치함수를 구해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디귿을 자꾸 염두에 놓고 문제풀이를 가다 보니까 니은을 조금 어렵게 좀 풀어낸 상황인 건데, 디귿을 잘 보면 어차피 위치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안 그러니 얘들아? 그죠? 위치함수가 필요해요. 맞니? 됐어요? 위치함수가 필요해요. 그럼 그 위치함수를 찾아보는데, 됐습니까? 위치함수를 찾아보는데, 위치함수는요, 똑같이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가장 간단하게. 완벽하게 위치를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 놓으면, 위치는 좌표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지? 오케이? 그러니까,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되려 단순하게 좌표평면 위에다 갖다 놓으면, 별다른 걱정 없이 오토매틱으로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거리에 대한 변수. 오케이? 이거는 선생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지? 지금 이 상황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거는 또 다른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절대적으로 항상 너희들의 의견이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걸 고려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이 문제에서. 됐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익숙치 않아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을 덜어주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냥 좌표평면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쉽게. 그럼 별다른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아시겠어요? 그 좌표평면 내에 좌표라는 것이 알아서 그 고민을 계속해서 해결해주게 되게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 선생님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그냥 좌표평면이나 수직선을 잡아서 푸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지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와, 이렇게 풀면 좀 쉬운데 가끔 가다가 이상하다. 왜 이 문제에서는 앞뒤가 안 맞지? 이런 상황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냥 편하게 좌표평면을 잡으세요. 그게 제일 속편해. 좌표축을 잡아.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요거 위치 C, A,0이라고 하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1은 이번에 이제 좌표평면을 잡았기 때문에 뭘 의미하게 되는 거냐면 Y좌표가 얼마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1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이해되고 있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이 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요게 Y축이 있으니까 X좌표를 얘기하는 게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X좌표가 어떻게 된다?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 플러스 얼마니? 10이었나? 10이 된다.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겠니? 요렇게가 3이니까 여기는 이제 3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래서 Y는, 여기는 이제 2분의, 잘못 썼네. 4-2분의 1t x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뭘 구하고 싶은 거야? C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럼 너희들 아까 우리가 설명하다 보면서 나왔던 거 여기하고 여기가 몇 대 몇의 비율을 이루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여기가 2니까 2대 1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 알았어? 2대 1의 비율을 이루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걸 알면 여러분들 요 친구는 얘하고 얘하고의 2대 1 내분점인 거지.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B는 무엇이는 거야? B는 A하고 C의 2대 1 내분점. 이게 너희들이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 거리로 계산하는 것보다 덜 익숙한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응? 됐어? 위치함수를 찾는 거니까 위치로 전환해서 계산하는 것이 변수를 줄이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방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2대1 내분점. 혹시 내분점 구하는 공식 까먹었습니까? 내분점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비율을 더하시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각각 2에서 먼 쪽의 좌표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비율에서. 그래서 요 2에서 먼 쪽의 좌표는 A인 거고. 됐어요? 오케이? 1에서 먼 쪽의 좌표는 무엇이니? 4 마이너스 2분의 1 t인 거야. 이해됐어? 이게 B의 X좌표가 나와야 되니까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쪽으로 넘기면 2a 플러스 4 마이너스 2분의 1t 곱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니까 33t 플러스 얼마니? 3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걸 이제 넘겨서 정리하면 2a는요 3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t가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2 얼마? 16t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를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26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a 값은 어떻게 되니? 2분의 3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뭐라고 얘들아? 좌표라고 이거. 이거 좌표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위치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다른 걱정 없이 얘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속도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니 얘들아? 가속도가 얼마다? 1이다. 이걸 구하라고 돼 있죠? 됐어요?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2번 미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속도를 구해보면 얘들아 속도 첫 번째 점 C의 속도야. 오케이? C의 속도를 구해보면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3t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어요? 그러면 C의 가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얼마니? 그냥 3이 나오지. 맞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니? 그러면 결론을 알고 보니까 t가 2보다 크다 3보다 작다 뭐 저런 범위와 무관하게 언제나 가속도는 얼마? 3 1인 순간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잠깐만 해놓고 잠깐 쉬는데 야 너희들 선생님이 내가 너희들이 어렵게 느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네. 물리만 좀 어려워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좌표하고 거리를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네. 오케이? 자, 그래서 잠깐만 짜투리 설명을 잠깐만 한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이게 처음에 했던 얘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보자. 선생님이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갔는데 됐어? 오케이? 빠르게 넘어갔는데 잠깐만 얘기해보자. 너희들이 처음에 뭐 2대1을 이용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 있잖아. 됐어? 그것은 선생님이 일단 너희들의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좀 그 얘기부터 생각을 해봐. 오케이? 여기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 비율이 2대1이니까 여기도 2대1이다. 이런 거 이용하면 안 되냐. 원래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 맞니?
그래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 맞니? 지현이는 그렇게 생각했고 민선이는? 어쨌든 됐어? Y축으로 해서 어떻게 영어 더하면 4식이 나오니까 열의 길이가 6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뭔가 처음에 X를 아이 좀 뭔가 이상해. 하여튼 일단 그런 쪽으로 해도 어차피 똑같은 결과 나오거든. 왜냐면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3을 요구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을 수가 없어. 여기 0 나와야 되거든. 맞아? 그것도 잘 해석해보면 이게 또 이제 일직선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는 단서가 되겠네. 알겠어? 오케이? 이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들아,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거리가 문자로 쓰여 있었잖아. 둘 중에 어떤 게 큰지를 몰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니까 이거는 이게 둘 다 3만 봐도 우리가 정식을 다시 한번 차리고 봤더니 무조건 일직선이 된다. 이런 결론은 어찌됐든 얻을 수가 있었어.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 만약에 이제 문제가 변해서 5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다시 이런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가 있겠지. 내가 말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5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한번 여기 3, 4 피타고라스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겠지. 이해됐어? 오케이? 이때 너희들이 원래 신경 써야 되는 건 정확하게 선생님이 딱 집어서 얘기해 줄게. 이게 문자야. 이게 문자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둘 중에 어떤 게 큰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제 그걸 원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게 큰지를 구분하는 거. 이게 원칙적인 해결 방법이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 번거롭잖아. 알겠어? 그걸 위해서 이 선조들이 개발하는 아주 훌륭한 발명품들이 있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무엇이냐? 그냥 빼서 절대값 취하는 거. 이게 첫 번째 하나의 방법. 어떤 게 큰지 알 바 아니지. 빼서 절대값 크면 무조건 길이가 나오는 거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갖가지 케이스를 따지지 않게 해서 굉장히 나온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뭐 있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좌표라고 생각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거. 이것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그 둘 중에서, 어차피 이제, 요거는 속도에 관한 문제니까, 좌표가 있으면 가장 좋은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해됐습니까? 애시당초 좌표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점을 꼭 참고해 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설명 너무 길었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너희들이 얘기했던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 오케이? 그 다음에 무게중심 공식도 같이 꼭 외워둔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중요한 무기가 될 수가 있어. 문제를 해석하는데. 오케이? 이렇게 이제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 알겠어요? 자, 내분점 이렇게 여기 A라는 점이 있다. 그러면 좌표가 x1, y1이라고 하자. 여기 지금 B라는 점이 있다. x2, y2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얘들아, 내분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그린 P처럼 A, B의 선분 안에 들어가면서 A에서 B까지의 비율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점을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때 비율을 M과 N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분점 외분점 외우는 공식은 어렵지 않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내분점은 비율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M 플러스 N 이렇게 비율의 합이다. 비율을 더하는 거다. 이렇게 외워두는 겁니다. 이렇게 비율을 합이다. 이렇게 외워두도록 하시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컴마라고 했는데 이쪽은 X좌표를 얘기하는 거고 이쪽은 Y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단순해. 왜 그러냐면 X좌표는 X좌표들끼리 계산하면 얻어지고 Y좌표는 Y좌표들끼리 계산하면 얻어지기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곱하는 것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A에서 먼 쪽의 X좌표를 곱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A에서 먼 쪽의 X좌표 X2를 곱하고 N에서 먼 쪽의 X좌표 X1을 곱해서 이 계산을 처리하면 이게 X좌표가 돼요. 아시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y끼리 작업하면 얻어진다라고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똑같이 m에서 먼 쪽을 선택하는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되 이번엔 y를 뽑아낸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y를 뽑아내서 m에서 먼저 y좌표 y2, m에서 먼저 y좌표 y1 이렇게 뽑아내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m에서 먼저 y좌표, n에서 먼저 y좌표를 짝지어서 연결한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고 있지? 오케이? 얘들아, 그 다음에 외분점 가보도록 합시다. 외분점은 뭘 보고 얘기하니? 얘들아, 외분점. 이렇게 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점을 A. 그 다음에 요 점을 B. X2, Y2. 그럼 이 A, B의 연장선상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 이 연장선상에 위치함으로써, 보통, 선생님이 지금 Q라고 표시했어요. A에서 여기 Q까지의 길이하고 B에서 Q까지의 길이. 이렇게야. 이렇게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때 비율이 M과 N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됐죠? 그때의 비율이 M과 N이라고 한다고 하면 Q의 좌표는 이제 외분점이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외분점은 비율의 차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M에서 N을 빼세요. 오케이? 그래서 M에서 뭐를 빼세요? N을 빼세요. 그러니까 내분점은 더하는 거고 외분점은 뭐 하라는 소리지? 빼라는 소리지. 오케이? 그 다음에 M에서 N을 빼시고 M에서 N을 빼십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연결하는 규칙은 똑같이 X끼리 작업하고 Y끼리 작업하되 먼 쪽을 연결한다. 이건데 먼 쪽 잘 보세요. A에 있는 비율이 M이기 때문에 M의 먼 쪽은 B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M이 A의 편이라고 생각해두면 한결도 알아보기 편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 곱할 거는 얘야. 그래서 X2. 그 다음에 얘 곱할 거는 얘야. 그래서 X1. 알겠습니까? Y좌표도 똑같이 작업하면 되는 거니까 M에서 먼저 Y2, N에서 먼저 Y1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어요. 외분점 공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무게중심 공식. 됐어요? 삼각형 무게중심 공식. 그 삼각형이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좌표평면에 있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좌표평면에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이때 꼭지점이 A, X1, Y1, B, X2, Y2. 그 다음에 여기 C, X3, Y3. 이렇게 있을 때 무게중심. 대중선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이 무게중심. 이 G의 좌표도 공식으로 알 수가 있다. 됐어요? 이 얘기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야. 민선아.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 G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됐습니까? 이 G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거예요. 알겠어요? 무게중심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얘들아? 평균이라고 생각한다고. 알겠어요? 외우기 쉬울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워두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알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놓고, 자, 이제 두 문제를 풀어야 되지. 맞니? 네, 9번과 몇 번? 12번을 풀어야 되겠다. 네. 자,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9번과 12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의 손에 잡힐 듯한 문제였는데, 조금 마무리가 아쉬웠던 거가 있겠네. 그치? 9번 문제는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은데 좀 답이 이상하다고?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이게 다 손수 수작업으로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데, 미리 약간 좀 떡밥을 깔아놓게 답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답 맞아요? 답 맞잖아. 자, 한번 풀어보자. 빨리 해야 돼, 뒤에 돼요. 어? 뒤에 가는 장면. 안 되지. 문제를 풀 때는 처음부터 항상 잘 알아야 돼. 빨리 해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A에서 출발하여 A, B 위를 몇 초 2씩 움직여 B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무엇이니 얘들아? A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B까지 몇 초 2씩 가고 있으니까 이만큼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소리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Q는 B에서 출발하여 P와 동시에 출발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P가 움직인 시간하고 Q가 움직인 시간은 같다. 머릿속에 한 군데 생각해 두도록 하고, BC를 몇 초 3씩 움직여 C까지 간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요렇게 몇 초 3만큼 가는데, 야, 요거 움직인 시간하고 요거 움직인 시간은 똑같으니까 3t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지. 이해되니? 자, 그렇게 했을 때 사각형 DPBQ의 넓이가 그 다음에 정사각형 ABCD의 넓이에 얼마가 되는 순간 20분의 11이 되는 순간에 삼각형 PBQ라고 했어요. PBQ.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순간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이따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삼각형 PBQ니까 이 부분의 넓이의 변화를 구하라.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지, 얘들아? 여러분들이 넓이의 변화를 구해야 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뭘 해야 된다? 그 친구를 누구에 대해서 나타내야 된다? 시각 T에 대해서 나타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 삼각형의 종류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이니까 밑변하고 높이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만 마저 구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여기는 뭐니? 20-2t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니? 2분의 1 곱하기 20-2t 곱하기 밑변은 3t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얘들아, 요 계산 요거 조금만 간단히 하자. 2분의 1 여기다 곱하는 거 괜찮겠지? 네, 그래서 계산하면 10-t 곱하기 3t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지금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0t이기 때문에 자,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해주시면 돼요? 미분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분 f't라고 합시다. f't는 무엇이니? 마이너스 6t 플러스 얼마냐 얘들아? 3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해당하는 무슨 값만 찾아내면 되겠어? t 값만 찾아내면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럼 그 t 값이라는 것은 무엇이야? DPBQ.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얘들아? 전체 얼마가 된다? 20분의 11이 된다. 이거지. 맞니? 그래서 이 사각형 기호를 한 번만 쓰자. DPBQ가 사각형 ABCD의 20분의 1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관계를 만족했을 때 나타나는 T값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식사 보도록 하자. 요거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니? 요거 넓이는 DPBQ는 그렇죠. 여기에 지금 그려져 있는 DPBQ가 선생님 항상 도형의 정체를 먼저 파악해 보라 그랬는데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다리꼴이나 평행사 변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빼는 방법으로 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전체에서 삼각형 두 개를 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는 어떻게 되니? 20 곱하기 20. 그 다음에 빼기 여기 이제 삼각형 APD. 이걸 이제 계산하면 여러분들 여기가 20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t 곱하기 높이 얼마? 20입니다. 빼기 삼각형 뭘 해야 되느냐면 PQC를 해야 됩니다. PQC를 해야 돼요. 그럼 PQC의 넓이는 여기가 20, 여기가 얼마냐 얘들아? 20 마이너스 몇 t? 3t 이거죠. DQC. 됐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0 마이너스 몇 t? 3t 그 다음에 높이가 20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이게 자 뭐라고 그랬어? 20 곱하기 20 전체 사각형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다? 20분의 11이다. 이해됐어요? 자, 요식을 풀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는 약분해주고 전체적으로 보면 20이 다 공통으로 있는 것 같아.
맞니? 그럼 20을 하나씩 나눠주면 하나 이렇게 나눠주면 식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남는 건 뭐가 있니? 이쪽에서는 22 두 개 약분해서 마이너스 t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2분의 3t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없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얼마니 얘들아? 1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니? 2분의 1t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렇게 계산하면 10이고 넘어가면 1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1t가 얼마일 때가 그렇게 된다 얘들아? 2일 때가 그렇게 된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얼마니? 얼마만 대입하면 돼? 2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6 곱하기 2 플러스 30이야. 오케이? 그래서 얼마니 얘들아? 18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맞지? 지연아 그렇게 허무한 표정은 뭐 때문에 짓는 거야? 문제는 안 해봤어요. 그러면 진짜 이거 돌았다. 12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힌트로 부족했던 문제 12번. 맞아? 오케이? 지난 시간에 힌트를 줬는데 그래도 어려웠어? 야, 대답해도 돼. 12번. 한 변의 길이가 12루트 3인 정사각형과 그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이 도형에서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매초 얼마씩 3루트 3씩 늘어남에 따라 원도 정사각형에 내접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얘들아? 늘어난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4루트 3이 되는 순간 오케이?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단서고 여기에서 그 순간이 나와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고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의 시각초에 대한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궁극적인 질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다음과 같은 거네. 원래 이제 정사각형이 이렇게 뭐 적당이라고 하면 좀 웃기다.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12루트 3이 이런 정사각형이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원이 내접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2루트 3. 그렇지? 이게 매초 한 변의 길이가 얼마씩 늘어난다라고 했어? 3루트 3씩 늘어난다 그랬지?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초 3루트 3씩 각 변의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원도 정사각형에 내접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늘어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들아 요게 그렇게 늘어나서 나타나는 그림은 다음과 같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제 말 이해되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매초 3루트 3씩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여기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12루트 3에다가 매초 3루트 3씩 늘어났으니까 3루트 3 뭐가 되는 거냐 얘들아? t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 알겠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이 원의 넓이를 너희들이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누구를 이용하여?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t를 이용하여.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원의 넓이는 당연히 어떻게 구해요? 그 공식은 S는 무엇이니 얘들아? 파이 곱하기 무엇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죠? 오케이? 이때 선생님이 힌트 준 게 뭐니 얘들아? 오케이, 힌트 준 게? 그렇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하나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때 사용된 이 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내접원의 중심인 거야.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엇이라고 얘들아? 내심이라고. 이 원의 중심은 여기까지 오케이니 얘들아? 근데 이 내접원의 중심이 이 사용되고 있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므로 뭐랑 일치하게끔 돼 있어?
무게중심이랑 일치하게끔 돼 있어.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게중심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 중심을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지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게 되면 여기가 직각이 되는 이런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얘들아, 우리는 요것이 이 상황까지 이용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이 노란색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 여기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면 여기가 몇 대 몇이다 이것도 알 수가 있겠니? 2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선생님 빠르게 이렇게 쓰겠다. 여기는 높이의 몇 분의 몇이냐? 3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높이의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야. 됐어요? 오케이? 그럼 그 높이를 구해보는데 그 높이를 구할 때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것도 공식이 있었지. 됐어요? 그 공식이 무엇이었어?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였어. 맞니? 그럼 지금 사용되는 한 변의 길이는 12 루트 3 플러스 3 루트 3 t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요걸 좀 보다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3하고 이쪽에 안에 있는 거랑 약분하면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4가 되겠고 여기는 1이 되겠죠. 맞니? 오케이?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합시다. 전체적인 길이는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냐? 2분의 9 이렇게 두 개 곱하면 4하고 3 되니까 4, 3, 12 확인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루트 3, 루트 3이니까 플러스 몇 t? 3t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2분의 3t 플러스 12 이렇게 된다. 됐어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뭐가 되니? 2분의 3t 플러스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 이게 넓이 썼으니까 미분만 하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여러분들 완전 제곱식이니까 혹시 그거 놓치지 않았나? 한번 물어볼게. 그거 놓치지 않았니? 뭐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t 플러스 2분의 3t 플러스 6에다 1제곱에다가 옆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거 그렇지. 이거 안 놓쳤네. 반지름을 세우기가 힘들었어? 이따가 고해성사 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도함수죠? 맞니? 변화를 구해주는 함수죠? 이제 뭐만 찾으면 돼? t값만 찾으면 돼. 알겠습니까? 그 t값은 여기에 설명해서 찾을 수 있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24 루트 3이 된다. 이걸 통해서 찾을 수 있어. 이해됐어? 오케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규칙성이 12 루트 3 플러스 3 루트 3t로 가는 건데 이것이 얼마가 된다라고 하면 24 루트 3이 된다라고 하면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왼쪽으로 넘기면 3 루트 3t 뭐가 돼야 되겠어? 넘기면 그냥 또 12 루트 3이네. 확인되니? 그럼 루트 3으로 나누면 이렇게 약분되는 거고 3으로 맞으면 t는 얼마가 필요한 거야? 그때 순간에 필요한 t값은 4가 필요한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무엇이니 얘들아? 여기에다가 얼마만 대입하면 된다? 4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약분하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3파이. 오케이? 그 다음에 2분의 3 곱하기 t 값이 얼마? 4 플러스 6.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약분하면 2. 6 더하기 6. 요게 12니까 총 몇 파이? 36파이.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이것을 a파이라고 했을 때 a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a 값은 얼마다? 36이다. 이렇게까지가 정리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니? 됐어요? 오케이.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중학교 내용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좌표나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아까 풀어봤을 때 이런 내용도 필요하고 물리 내용도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응용 단원에 해당하니까 좀 많이 힘들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문제 풀다 보면. 알겠어요? 근데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 복습하는 거지. 알겠어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본인 스스로도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얘기를 아시겠어요? 아니면 이 부분 내가 찾아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공부해보는 자세가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오늘 배웠던 어떤 미분에 관한 개념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잠깐만 되짚어보고 마무리를 하면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개념 설명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은 해줬는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몰랐던 부분, 꼭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자, 위치 함수는 수학적으로 보면 뭘 얘기하는 거라 이거지? 좌표를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부분 더 추가해서 기억을 해두면 훨씬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정적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